정말로 예상치 못한 소식입니다. 중국이 대만과의 경제 및 교통 연결을 부분적으로 회복한다고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직항 항공편과 일부 제품의 수입이 포함됩니다. 사실상 중국은 대만에게 화해와 심지어 협력까지 촉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대만 사무방공실은 대만 야당 국민당의 지도자 첸 리윈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중국의 접근 방식에 모든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베이징은 정권 교체를 준비 중인 대만 야당을 통해 대만을 흡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국의 계획과 타이페이와의 관계 개선 선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교묘한 게임인지, 그리고 여기서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사례가 여기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아무튼 흥미로울 것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방송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이번 방송은 짧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완은 1949년에 중국 본토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의 불가분의 영토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는 2016년 10년 전에 악화되었습니다. 섬에서 민주진보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당은 더 큰 자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베이징은 무력 통일 시나리오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올해 1월 중국군은 가상의 적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을 연습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장면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작전을 강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야권 관리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특히 정부 내부에서 마두로에 반대한 관리들과도 연락했습니다. 올해 1월 있었던 중국의 이 훈련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는 다시 나올 겁니다. 중국은 최근 대만과의 경제 및 교통 연결을 부분적으로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직항 항공편과 일부 제품의 수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발표는 대만 야당 국민당의 지도자인 천 러윈이 베이징을 방문한 후 나왔습니다. 그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은 대만과 시안, 우르무치 도시 간의 직항 노선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전면 금지되었던 대만 수산물의 수입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해안 근처에 위치한 대만의 진먼섬과 마주섬까지 다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리를 건설하면 이 섬들에서 대만 사람들이 중국 본토로 이동할 수 있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매우 유리한 제안이라는 것입니다. 대만 대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섬 정부를 우회하는 정당 간의 정치적 접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곳에서는 양안 관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양측 정부가 평등하고 존엄한 기반 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타이완 야당 국민당의 지도자 천리온의 방문은 더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천리온은 자신의 방문 목적이 섬과 중국 본토 간의 화해와 긴장 완화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대화가 억제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전쟁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전 세계 불안정 속에서 이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как одну из возможных точек столкновения.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 매우 경계심이 강한 타이완 사회에 대화와 양안 관계 안정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평화와 전쟁 사이의 선택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첸리용 본인에게 이번 베이징 방문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2028년 대만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녀만이 시진핑과 협상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이징과의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 자체의 입지를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도전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친중 성향으로 비난받아온 국민당의 정책은 대만 정체성 인정을 요구하는 사회에 요구하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2016년, 2020년,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당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2028년을 준비하는 셈이죠. 셋째로, 베이징이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자치섬 주변의 위협 수준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사회 자체를 평화로운 대화를 베이징과 나눠야 한다는 필요성에 설득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진핑과 천리운이 만난 그날조차도 대만 국방부는 대만 해협 지역에서 6대의 중국 군용기 8척의 군함 그리고 한 척의 관공선을 포착했으며 이들이 대만에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에게도 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방문은 국제적 맥락에서 추가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내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시점을 앞두고 더욱 그렇습니다. 베이징은 대만 문제가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핵심적인 사안임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2월 전화통화 중에 시진핑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타이페이에 대한 군사 지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12월에 미국 국무부가 미사일, 포병 시스템, 드론을 포함해 110억 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였습니다. 그 통화 이후 트럼프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에 대해 시진핑과 상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만 야당 지도자인 첸리우는 외교가 미국산 무기 구매에 비해 가장 중요한 억제 수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첸리운의 이 발언이 대만의 군사 예산을 40% 증액하는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당은 그렇게 막대한 돈을 탱크 같은 무기 구입에 꼭 쓸 필요는 없고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진핑과 합의하면 된다는 겁니다. 굳이 400억 달러를 무기에 쓸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냥 시진핑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합의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험은 베이징이 대만 사회와 정치권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베이징은 지금 별도의 정치적 소통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타이페이가 중국 본토와의 관계에서 단일한 입장을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중국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설명드리자면 이제는 중국이 정말로 대만에 그렇게 적대적인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 섬의 정치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관계 개선까지 하려고 한다면 말이죠. 반대로 대만이 정말로 중국에 그렇게 적대적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만의 일부 정치인들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어떤 협상을 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상황을 외부에서 보면 특히 이 주제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인상이 듭니다. 마치 들어보면 그들은 거기서 협상을 하고 항공편을 재개하고 관계를 잇고 서로 무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을 강하게 옹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소위 평행정치적 소통 채널의 위험성입니다. 소프트파워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국민당 지도자의 방문 직후 중국 정부는 이전에 도입된 제한을 완화하고 대만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10가지 인센티브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청년 교류 촉진, 직항 항공편 재개, 대만 농수산물 수입 간소화, 관광 제한 완화, 그리고 대만의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문화 및 미디어 프로그램의 방송 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페이 당국은 동의하지 않았고 중국은 동의했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또 하나의 함정이 생기는 겁니다. 즉, 중국의 공식 당국이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말하면 중국은 필요 없다고? 나는 이미 합의했어. 물론 너희랑은 아니지만. 국민당, 그것도 너희 당이잖아. 나는 이미 그 당과 합의했어.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도 또 하나의 분열 도구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란에 알렉세이 페트로비치 채널을 지원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